네, 안녕하십니까. 2022년 6월 9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. 네, 변동성이 컸죠. 장 막판에 동시효과 때 네, 기이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. NC소프트가 순간적으로 하한가까지 갔었어요.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재밌습니다. 셀트리온도 종가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. 그렇죠? 네, 갑자기 확 순간 체결량이 거의 20만 주 가까이 되면서 쫙 끌어당겼습니다. 이런 현상들은 종종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가 강하게 나온 데에 비해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이 있고 순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순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. 오늘 삼성전자이 참 어디로 가는지 오리무중입니다. 실적도 괜찮고 반도체 분기에 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 상식 중에 하나가 가격이 상승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?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배웠는데 지금 신기하게 수요가 없는 품목들은 비상식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요가 많은 이 반도체 품목들 삼성전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별 특이한 동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유가가 지금 120달러인데 이렇게 수요가 많아서 120달러까지 올라갔을까요? 이거 마이너스까지 갔었죠. 보관료가 많이 드냐 마냐 할 정도로 보관을 하면 할수록 적자일 거다라고 했던 원유가 지금 120불까지 올라갔고 이제 150불까지 올라간답니다. 전쟁은 왜 했으며 갑자기 러시아가 갑툭튀 왜 전쟁을 했을까요?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전 세계 주시장, 금융시장, 외환시장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국제유가 시장 실물시장 다 특이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. 노터스도 오늘 또 상한가 같습니다. 예.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이 노터스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예. 무상증자 8조 준다 했을 때부터 뭐가 좀, 야, 이거 뭔 개소리야 했는데, 예, 주가도 이상하게 올라가고, 그 이상함을 이용해서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늘 얘기 드리지만, 그 모든 작전의 마지막 피날레는 뭐죠? 여러분들을 등을 쳐먹어야 됩니다. 여러분을 호구를 만들어야 돼. 여러분 돈을 뺏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 과정이다.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유혹이 있을지언정 상한가 가든 뭘 가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. 그냥 남 세상의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. 너네들이 얼마나 우리를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.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. 정말 대단하다. 예, 결국에는 어,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웃는 자가 누구일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여러분은 되면 안 된다. 여러분은 피를 토하면 안 된다. 예, 정말 하면 하한가입니다. 하한가 붙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좀 하해요. 그거를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.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내일 또 상한가 가겠구나. 또 상한가 가겠구나. 자꾸 이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이제 늪에 빠진 거거든요. 예.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나오고 막 단타를 치겠죠. 근데 그 마지막은 나중에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다. 네. 어,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전자, 이닉스, SK 주식시장 전반으로는 전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. 현대차, 기아차, 예. 그다음에 롯데그룹주. 롯데그룹이 조금 움직임이 좀 나왔죠. 예. 롯데칠성 블락디라면서 롯데호텔이 성장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여행이 호황되고 롯데호텔이 이제 막 자리가 없고 막 이렇게 되면 분위기 타서 롯데호텔이 성장되면 롯데 지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. 그다음에 게임주는 일단은 한번 풀이 꺾인 상태인 것 같고 은행주도 신한지주가 좀 힘이 좋고 나머지 지방은행들이 좀 약간 맛이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증권주가 시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. 네, 바이오 쪽이 좀 살아날라 하는 것 같습니다. 조금씩 외국인은 수매수가 안 들어왔는데 기관 쪽이 좀 들어와 준 것 같고요. 화장품 아직까지 갸우뚱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중국 쪽이 열리거나 시진핑 온다 이러면 또 갑자기 화장품들 갑자기 상한가 바바박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. 항상 늘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 된다. 그렇게 좀 생각되고 있고요. 네. 중국인이 이제 막 단체 관광 들어온다 이러면 이제 상한가죠. 그 다음에 또
제약주도 지금 원내 처방전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뭐 수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매출은 좀 증대되는 것 같습니다. 주식시장 전반으로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아. 일단 실질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분명히 삼성전자도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요. 자동차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결국 현대차, 기아차도 빠지다가 어느 정도 선으로 가면 굉장히 큰 리바운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매출 이익이 엄청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. 이게 반도체 수급이 좀 안 따라가다 보니까 이 좋은 호황을 못 누리고 있긴 하죠.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.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관계가 지금 현재 실물 시장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난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현대차는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차가 안 나오고 있고요. 예, 지금 차를 살려는 사람은 지금 현 시세로 주고 중고차를 사지도 못합니다. 예, 웃돈을 주고 중고차를 사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실제로 신차는 아예 뭐 나오질 않고 있고요. 예. 근데 외국에 또 뭐 좀 비인기 차종은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. 오히려 이제는 외국 차가 이제 비인기 어떤 차종인데 갑자기 유행을 타고 또 와장창 팔리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뭐 6, 7천만 원대 중저가 외국차 브랜드들이 뭐 대기 없이 바로 3개월 안에 인도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그래? 괜찮은데? 근데 가격을 보니까 현대차는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. 그러면 또 재밌는 일이 좀 생길 수 있어요. 일본 차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비인기 차종은 바로바로 수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가격대도 괜찮을까. 근데 문제는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SUV를 선호하는데 일본은 또 SUV가 그렇게 막 분위기가 타는 것 같지 않습니다. 일본은 계속 좀 약간 일본 전통을 좀 중시하죠. 뭐 일본에 과거에도 제가 오키나와 갔는데 와, 이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더라고. 현금밖에 안 받는데요. 언리 현금, 언리 캐시. 현금을 할 수도 쓴다고? 예, 깜짝 놀랐습니다.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거의 현금 잘 안 쓰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스에도 현금 안 받는다고. 예, 와, 뭐지? 지하철 탈 때 현금 내고 타는 사람 없죠? 버스 전부 우리는 신용카드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왠지는 모르겠으나, 예, 우리 나라 은행이 어떤 특수성인지 모르겠으나, 아무튼 사회가 국가별로 굉장히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어떻게든 저떻게든 우리나라 경제는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뭐 지금 OECD 뭐 그다음에 뭐 선진국 뭐 어쩌고저쩌고 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니 뭐 감소하니 뭐 그다음에 무역 추지가 적자니 흑자니 이런 것들 상관없습니다. 돈 버는 기업들은 꾸준히 조용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. 미친 듯이 그것도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시장이 빠져주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빠져주면 그런 기업들은 완전 알짜 보배죠.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. 그냥 배당만 받고 살면 됩니다. 그런 기업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.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몇 년, 3, 4년 가면 배당도 뽑고 그 다음에 주가도 2배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꾸준하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겠다. 할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